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제목은 과잉근심. 나는 왜 사소한 일도 늘 걱정할까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신 이리쯔 시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오늘은 여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개개인의 삶조차도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10대는 성적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20대는 취업과 연애에 대한 두려움으로 앞날이 막막하다. 30대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신으로 현재가 불안하고, 40대는 지켜야 할 것도 많은데 이뤄야 할 것이 더 많은 현실에 절망한다. 50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60대부터는 과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으로 꽉 차 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막막한 기분이다.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들 걱정과 불안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걱정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처럼 답답하게 만든다. 심각해지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 심리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담자와 상담을 통해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 그의 고통 뒤에 숨겨진 자아의 충돌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자신에게 더 적합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삶이 날마다 똑같을 수 없듯이 인간의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 또한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 만약 어떤 정상이 지속된다면 당사자가 무의식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생각을 계속함으로써 그 정상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사람도 일주일쯤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의 기분은 주기적으로 변한다. 마치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울 정상이 1년 동안 지속된 내담자에게 나는 이렇게 물어보곤 한다. 어떻게 그 정상을 1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더 이상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도록 한다. 심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내담자의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다. 다만 내담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음을 깨닫도록 돕고 내면의 갈등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뿐이다.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가 불안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곤 한다. 그 속에서 개인의 근심과 걱정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는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상담자가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과도한 걱정의 이유들을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걱정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이 책에 담고자 노력했다. 그 방편으로 심리치료사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호소했던 내담자들의 실제 사례와 상담 내용을 담기도 했고 심리학자 입장에서 그 원인을 짚어보기도 했다. 이 책을 출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 하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야를 넓히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 나는 심리치료를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는 아이가 있다. 상담을 받은 후에도 얼마 동안 아이는 여전히 같은 정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릴 때는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것이 흔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15살이 될 때까지 오줌을 싸는 아이도 있겠지만 18쯤 되면 이런 정상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해 있는 쓸데없는 걱정들도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just do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일단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갖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지만 절대 just think만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생각만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과 현실은 별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다. 현재의 내가 한없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자신을 믿고 행동하라. 과거의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현재의 내가 여전히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믿어야 한다. 삶은 한 인간이 성장해가는 여정이다. 리조신.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책 속에 보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마음이 꽉 차는 느낌 있죠. 뿌듯하다 해야 되나? 아,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죠? 여기 보면은 저도 요즘 사실 심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왔던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 같아요. 이불에 오줌 싸는 얘기 나오는데 저도 오줌을 좀 오래 쌌는 것 같아요. 몇 살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래서 좀 컸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키가 빨리 컸거든요. 하여튼 그날도 오줌을 샀어요. 오줌 샀어 이제 그때 키라 그러나요? 키 있잖아요. 그걸 머리에 쓰고 이제 앞에 고무집이 있었어요. 고무집에 가니까 그때 문이 잠겨 있었는데 내가 두드렸어요. 엄마가 그걸 쓰고 가서 소금물인가 뭐 하여튼 뭘 얻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문이 잠겨 있어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고모가 나와서 그 소금인지 뭔지 모르겠어, 살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한테 소금 같아요. 들고 나와서 아유 또 오줌 쌌냐면서 저한테 막 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근데 하여튼 뭔가 불안한 게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왜 우리 오줌 살 때 보면은 꿈에서는 그게 이제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 가서 이제 오줌을 시원하게 넣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불이죠. 꿈속에서. 그래서 오줌을 사고 사실 옛날에 어디 뭐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다 손으로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우리는 수도도 얼거든요. 그러면은 그 냇가에 그 뚝 넘은 냇가 있거든요. 냇가 가서 그랑이라 그러대 시골 말로. 그러니까 냇가에 가서 이제 얼음을 깨고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저도 한 번씩 빨래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뭐 고무장갑이 있나요? 맨손이잖아요. 손이 팍하게 되도록 씻고 이랬는데 그 오줌을 사니까 또 오줌 사는 거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빨아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몇 번은 갔는 것 같아. 키를 쓰고. 근데 그렇게 오줌 샀다고 해서 그거를 벌로써 이제 키를 쓰고 고무집에 가서 뭐 소금 받아고 이런 그게 그 자체가 저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열등의식이라 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심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오줌을 오래까지 이제 오줌을 샀는 사람은 그게 이제 오줌을 일단은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을 재물로 비교하더라고 심리학에서 재물로 비유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모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방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이기도 전에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지 못하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은 그것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무의식 중에 불안 기제가 작용한대. 그래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못 보고 돈이 쌓이면 그걸 바로바로 소비해버린다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제 봉급이 들어오면은 통장에 돈이 이제 가득하잖아요. 봉급이 일단 들어오면은 근데 있으면은 막 빨리 다 쓰고 싶다는 이런 충동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책 상당히 기대됩니다. 과잉근심. 나는 왜 사소한 일도 늘 걱정할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